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강릉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강릉 시민을 위로하고 잿더미로 변한 인월사를 찾아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승가고시의 꽃으로 표현되는 상급 승가고시가 총 189명이 응시한 가운데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상좌를 받고 말사주지로 독자적인 포교와 수행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검증하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 앞두고 조계사 일주문 앞에 아기 부처님이 일찌감치 나섰습니다. 조계사가 일주문 앞을 룸비니 동산으로 조성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국보 청양 장곡사 괴보를 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단 2점밖에 없는 독특한 도상으로 일반적인 영산 회상도와 달리 미륵불을 본존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지켜나갈 육군 3사관 학교 생도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화랑의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 은혜사를 찾았습니다. 은혜사 화랑 리더십 교육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축구장 530배 산림과 민가를 태운 강릉 산불에 500여 이재민은 여전히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도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격려와 지원을 보탰습니다. 최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열흘 전 강릉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에 강릉 500여 시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상을 빼앗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어제 강릉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김홍규 강릉시장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여기 강릉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이렇게 복구를 하고 또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기 내시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에 강릉시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화답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곧바로 불교계 피해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웅전을 비롯해 잿더미가 된 도량을 둘러본 후 복구 지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월사가 더욱더 이제 좋은 그러한 가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불자들과 스님들을 믿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금방 복구되어서 다시 한번 강릉 시민과 모든 불자들의 안식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우 스님은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반드시 원래의 도량으로 인월사를 복구해낼 것이라며 주지 스님과 신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원장 스님께서도 그렇고 사부대중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좀 애정 어린 눈으로 살펴봐 주시고 또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리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열심히 아름다운 도량으로 다시 수행하는 도량으로 갖고 가도록 용맹하게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여 앞두고 황망하게 도량을 잃은 인월사 사부대중은 전국 불자들의 지원과 관심에 인월사 복원을 다짐하며 수행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불교계가 적극 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빠른 시일에 안정을 되찾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승납 10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들이 말사주지로 본격적인 수행과 포교에 나설 수 있는 통가을에 승가고시의 꽃이라 불리는 3급 승가고시가 어제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정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사장이 마련된 중앙승가대학교. 반드시 붙고 말겠다는 듯 스님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조계종 고시위원회가 21일 중앙승가대에서 3급 승가고시를 진행했습니다. 3급 승가고시는 이제 10년 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승가고시에 이제 5급부터 1급까지 보면은 중간 허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 종단의 위로 아래로 변화를 주어야 되고. 올해 3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스님 115명, 비구니 스님 74명 등 총 189명이 응시했습니다. 고시는 1교시 논술과 2교시 단답형 필기시험, 3교시 면접으로 논술 시험은 3문항, 단답형 필기시험은 총 50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승가고시의 꽃이라 불리는 3급 승가고시는 승납 10년 이상으로 합격 시 상자를 받을 수 있고 본사국장을 비롯해 말사주지로 독자적인 수행과 포교활동을 할 수 있는 종단 중추의 자격을 인정받는 고시입니다. 명실상부한 인천의 스승으로 역할을 시작하는 종단의 중추들인 만큼 의지도 남다릅니다. 저희가 성불합시다라는 인사에서 총무원장 선생님 말씀처럼 전법합시다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이번 서술형 문제도 장애인을 위한 우리만의 포교 방식,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지금 현 시대에서 우리 불교뿐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종교를 대중에게 알리고 이를 전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관심과 걱정과 3급 승가고시 합격자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조계종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합격자인 중덕, 정덕 법계 품서식은 5월 10일 오후 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사가 일주문 앞을 부처님 탄생 성지 룸비니 동산으로 조성해 봉축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일주문 앞을 지나는 시민들도 걸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 일주문 앞에 아기 부처님이 나투었습니다. 한 손은 하늘을,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킨 채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탄생계를 설한 부처님의 탄생성지 룸비니 동산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특히 아기 부처님이 탄생계를 설하며 사방으로 옮겼던 7걸음을 7개의 연꽃으로 표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사는 모든 존재가 스스로 존귀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올해 처음 연등 룸비니 동산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각자 조계사 우리 식구들이 느끼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한 불빛이 지나는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환희를 주는 그런 룸비니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사 신도회도 룸비니 동산을 통해 부처님 탄생의 가피가 시민과 관객들에게도 전해지길 기원했습니다. 우리 조계사가 부처님의 제2의 탄생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평화와 부처님의 세상이 되기를 발언하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이 신심과 원력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발전하는 대조계사가 되도록 화이팅! 조계사 일주문 앞 룸비니 동산은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봉행되는 다음 달 27일까지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3기계와 신도계를 수지한 천태불자들이 각자의 신행 생활을 되돌아보고 참회 정진을 통해 지계 의지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15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종단 스님과 수계불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 동안 불기 2567년 전반기 법화 삼매참의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교무부장 도웅 스님은 부처님 전에 항상 변치 않는 불제자가 되겠다고 서원한 순간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겨야 하며 이는 삶을 큰 행복으로 이끈다면서 초발심을 잘 간직해 훌륭한 불자로 거듭나길 기원했습니다. 수계불자들은 진성 스님의 계율특강에 이어 스비교육과 법화 삼매참의 관음 정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1997년 국보로 지정된 청양 장곡사 괴부를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미륵불을 본존으로 모신 장곡사 괴불은 국내에서는 단 2점밖에 없는 독특한 형식에 학계에서도 관심이 크다고 하는데요. 장곡사 괴불을 최준호 기자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673년 철학 스님을 비롯한 5명의 스님들이 그린 청양 장곡사 미륵불 괴불탱. 부처님이 대중에게 설법한 영산대회를 재현해 왕실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그려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 청양 장곡사 미륵불 괴불탱을 전시하는 부처의 뜰 청양 장곡사 괴불 테마전을 열었습니다. 이 영산대회라는 것이 부처님이 설법하신 영산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조선 후기의 의식으로서의 영산대회는 우리 현실의 공간을 부처님이 설법하는 땅으로 만든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괴불이 걸린 곳이 부처님의 땅 혹은 부처님의 마당, 부처님의 뜰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부처의 뜰이라고 지었습니다. 화재에는 영산대회 괴불탱이라 명명한 동시에 본존불이 미륵불이라고 명시돼 있어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하는 일반적인 불화 형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 지역의 오랜 미륵대불 조성 전통과 연관을 짓거나 미륵불이 아닌 석가모니불로 봐야 한다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이 미륵존불로서의 본존불의 성격과 영산대회 괴불로서의 의식용 불화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불화라는 점에서 아주 주목되는 불화입니다. 무량사 미륵불 괴불탱과 함께 미륵불이 본존불로 등장하는 유의한 사례로 미륵불 괴불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이 불화에 등장하는 39명의 등장인물 옆에는 존명이 모두 붙어 있어 각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렇게 명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도상들이 있는 반면에 이 괴불에서는 그 명칭들이 모두 적혀 있어서 이 전후 시기의 도상 연구에 아주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 거대한 장엄한 부처님이 계시니 오셔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괴불 테마전 부처의 뜰 청양 장곡사 괴불 전시는 오는 10월 9일까지 상설전시관 불교회화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용맹한 군인으로 나라를 지켜나갈 육군 3사관 학교 생도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더한 군인이 되기 위해 은혜사를 찾았습니다. 화랑의 리더십과 불교의 자비를 접목한 은혜사 화랑 리더십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은혜사 6하원으로 육군 3사관 생도들이 들어옵니다.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을 비롯해 은혜사 국장 스님들,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해석 스님 등이 생도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난 20일 육군 3사관 학교 화랑 리더십 교육이 은혜사에서 열렸습니다. 교육은 화랑도의 역사와 정신, 리더십 교육을 기본으로 사찰의 예절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은 육군 3사관 생도들에게 상월 결사 인도 순례의 가르침을 담아 화합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설했습니다. 그분들이 걸어가는 그 발뒤꿈치만 보면서 제가 따라왔는데 앞에 분들이 없었으면 함께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힘든 게 있더라도 조금 더 보듬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의의 동료의. 한편 육군 3사관 학교는 은혜사의 감사를 전하며 은혜사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해석 스님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은혜사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재충전하는 활력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군 3사관 학교 화랑 리더십 교육은 1일차 리더십 교육, 사찰 예절, 인성 교육이 진행되고 2일차 다도와 차명상, 은혜사 암자 순례를 통한 화랑 수련지 탐방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 3사관 학교 생도들은 은혜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리더십 교육을 통해 동기들과 소통하며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거제 불교사업연합회가 고현동 서문 삼거리 분수대에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을 밝혔습니다. 거제 사업연은 지난 20일 사업연 회장 서남 스님과 금강사 주지 성원 스님,
이룬지역 아동센터 명은스님, 윤성원 거제 거사림 회장, 김국연 대우 불교 청년 회장, 장현삼 거제 불교 청년 회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서남 스님은 거제시 관문에 봉축탑을 점등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을 크게 외치면 저절로 부처의 행을 하게 된다며 스스로 등불이 돼 주변을 밝히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제 사암녀는 5월 19일 오후부터 신현 농협 앞 광장에서 봉축 문화제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포항 중림사 주지 철산 스님을 경승실장에 재위촉하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안동 대원사 주지 도륜 스님을 재위촉하고 은혜사 총무국장 정원 스님, 직지사 총무국장 자성 스님을 신규 경승으로 위촉했습니다. 철산 스님은 도민의 호법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승단이 경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주원 경북지방경찰청장과 정선중 경북경찰청 불자회장은 경찰과 지역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경승단에 감사드린다며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몽골불교 최고 지도자 제순담바 후툭투의 10번째 환생자에 8세 몽골인 소년이 공인돼 화제입니다. 한편 베트남 달랏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도 바퀴가 조성돼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불교 소식 이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몽골 불교 최고 지도자인 제순담바 후툭투의 10번째 환생자가 공개됐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달 8일 몽골 불자들의 요청으로 봉행된 법회에서 미국 출신 8세 소년 젠펠갸초를 몽골 불교 최고 지도자의 환생자로 인정했습니다. 350년 동안 티베트 출신의 환생이 계속된 가운데 드디어 몽골인 제순담바가 탄생했습니다. 젠펠갸초는 몽골 불교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한 수행과 연구에 돌입하게 됩니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10대 제순담바를 대중 앞에 소개한 달라이라마가 법회 후 몽골 불교계 주요 대표단과 잠시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2016년 몽골을 방문했던 달라이라마는 10대 제순담바 후툭투가 이미 몽골에서 환생했으나 아직 너무 어려서 공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관광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 법륜이 조성됐습니다. 순동으로 만들어진 기도바퀴는 무게 200톤, 높이 37.22m, 지름 16.53m에 달합니다. 법륜은 24K 금으로 새긴 정교한 무늬와 아름다운 황금빛깔, 주변의 풍경이 어우러져 전 세계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불교 예술작품과 베트남 리왕조 시기 화가들의 그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개관식에는 현지 고위층과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고 세계 최대 크기 기도바퀴 기네스 세계기록 등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가 코로나로 중단됐던 대면 학술 세미나를 재개했습니다. 탈종교 시대와 불교의 대중화를 주제로 열린 21차 학술 세미나는 동방대 차차석 교수와 이성수 불교신문부장,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이성수 부장은 출가자와 신도 감소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존 포교 방식이나 관행에서 벗어나 현대인과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병두 원장은 현재 한국 불교는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에 단단한 차별의 담이 존재한다며 비판하고 사부대중이 신행을 공동 목표로 함께 정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